골을 넣는 장면에서 조동건 선수의 움직임은 상당히 모범적이었고 아주 좋았습니다. 예. 반면에 제르마노 선수의 어떤 분투에 힘입어서 네. 프랑스도 한 골 이상은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자, 박항서 감독의 모습이 자꾸 전에 나왔었는데 약간 좀 다리가 불편해 보이죠. 무릎 연골 수술을 이제 최근에 받았다고 합니다. 네, 저 상태로 사실 춘천을 또 가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더 강행군입니다. 이게 4일날 11시 경기니까 끝나면 1시 아닙니까? 네. 1시에 끝나면 다시 안동에서 춘천 저 몸 상태로 가서 또 경기를 지휘해야 되고요. 이제 후반전을 위해서 양 팀의 선수들이 나왔습니다. 양 팀 선수들, 우리 선수들은 이제 한복판 자기 진영에서 모여서 어깨를 걸고 결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지금 보면 선수 교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압델라, 자 여기에서 사이즈 선수군요. 네. 사이즈 선수가 비무 선수죠. 줄리앙 비무 선수가 빠졌죠. 투입이 되면서 줄리앙 비무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가드 선수도 빠졌고요. 오가드 선수도 빠졌고요. 주구노 선수가 투입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방금 전에 모습을 비췄던 사이즈 선수도 사실은 경력이 있는 선수예요. 예, 어떤 네. 경력이 있습니까? 발랑시엔이라는 또 프랑스 클럽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뛰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프랑스에서 뭐 탑 클래스 레벨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어느 정도 이제 우리로 친다면 챌린지 리그 이런 팀들에서 많이 뛴 선수들이 포진을 하고 있는 프랑스입니다. 네, 일부는 탑 클래스 클럽을 거쳤던 경험이 있는 선수들도 있고.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상당수가 이제 이재우 아나운서 말씀해주신 그 정도의 경력들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이제 지금도 축구를 계속 잘 하고 있는 상태 같으면은 우리에게도 만만치 않은 상태죠, 사실은. 그렇죠. 네. 자, 이번에는 상주 상무가 왼쪽에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진포. 자, 여기서 빼냈어요. 방금 전에 사이즈. 투입된 사이즈 선수죠. 자, 사이즈가 오른쪽에서 터치라인 쪽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프로 선수 생활을 이제 그만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체형이라든가 이런 좀 몸이 낮다고 할까요? 네, 그런 선수들이 좀 보이죠. 사이즈 선수도 이제 그런 유형의 선수로 네. 보이시고요. 제레미 위렐 왼쪽. 자,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플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힐 패스로 내주면서 들어가는 장면이었었는데 베이란 받기 전에 나갔습니다. 자, 상주 상무는 느슨해지지 말고 일단 한 골 정도는 더 넣어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야만이 이제 프랑스를 전력적인 차이에 의해서 완전히 주저앉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준희 해설위원이 이제 전에 잠시 전에 이야기해 줬던 것처럼 이 한 경기 한 경기가 중요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네 경기 끝난 뒤에 이제 합산을 해야 되는데 그때의 득실차도 중요해지기 때문에 뭐 두 골 한 2대0, 3대0까지는 좀 벌려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프랑스 선수들도 심리적으로 주저앉게 되기 때문에 예, 미국전처럼 우리가 좀 더 다득점을 할 수 있는 발판도 마련이 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이용입니다. 이용이 움직입니다. 이용이 앞쪽으로 다시 이용 리턴. 재빨 연결시켰고요. 자, 여기서 밀고 들어가는데 임상엽이었습니다. 프랑스가 걷어낸 공 옆줄 밖으로 나갔습니다. 로망마니에 후반전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왼쪽. 자, 박진포가 땅볼로 골키퍼 제르마노. 박항서 감독도 이 하프타임 때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한 두세 골 정도 좀 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그런 의지를 좀 선수들에게 독려 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능력은 충분히 우리 선수들이 갖고 있는 선수들이고요. 그럼요. 다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상주 상무의 최근의 페이스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이제 얼마 전에 대구에게 1대5로 대패했던 경기도 있었죠. 이 최근에 이 승리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무입니다. 4연패 중인
K리그 챌린지에서 네. 이런 상태거든요. 10경기에서 단 1승밖에 없어요. 예. 그것이 이제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올스타전이 이제 프로축구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올스타전 이전과 이후가 상주가 좀 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글쎄요. 박항서 감독도 딱히 엄청난 원인을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선수들이 바뀐 것도 아니고 네, 다만 이제 이정엽 선수 부상은 이제 8월부터 발생을 했었죠. 사실은 이제 8월 말이니까 물론 이제 상주가 9월 중순부터 이제 1위 자리를 내놓은 것은 맞는데 네. 그 분기점을 올스타전으로 잡는다면 이정엽 선수의 부상이 있고 나서 올스타전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올스타전이 있고 나서 그렇죠. 이정엽 네. 선수 부상이 있었으니까 크게 보면 올스타전 이후부터 좀 하락을 했고 네. 결정적으로 이제 8월 하순에 이정엽 선수가 부상이 되면서 더더욱 이제 어려워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려워짐의 가속도가 붙은 것이겠죠. 바로 그렇습니다. 자, 오늘 프랑스에서 제일 돋보이는 선수입니다. 야니크 제르마노 골키퍼. 자, 코너킥 한상훈이 올려줬고요. 헤딩! 이거는 완전히 노마크 프리 찬스였는데요. 자, 임상엽 오늘 결정적 장면 한 두세 번 있었는데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한상훈의 코너킥. 자, 여기서 모든 선수들이 다른 우리 선수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와중에 임상엽 선수 막는 프랑스 선수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아쉽네요. 코너킥으로 연결됐고요. 이번에는 이승기가 왼쪽에서 준비합니다. 이승기. 자, 이승기가 가운데로 수비가 걷어냈고요. 한상훈이 뒤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상훈 선수 연결이- 패스가 약했어요. 네, 박진포에게 중단 패스가 약했고 다시 재빨리 연결시켰습니다. 프랑스는 전반전 끝나고 하프타임 때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잘 버텼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임실점이었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군인 체육 대회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은 예, 역시 군인 정신 아닙니까? 그렇죠. 네. 최선을 다하자라는 것 같아요. 네, 박항서 감독인데 물끄러미 쳐다보는 표정이 제가 그렇게 보고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은 뭔가 불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선수들이 조금은 느슨하고 결정력이 떨어지지 않느냐 예.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파울입니다. 이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교체 투입된 사이즈 이승기. 여기서 이승기가 공을 잡을 때 사이즈 뒤쪽에서 네, 어, 약간 무리했었죠. 네, 차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진포 선수가 한마디 했습니다. 자, 프리킥입니다. 이 정도 상황, 이 정도 거리에서의 프리킥. 자, 한상훈 선수가 넘겨주고 왼발로 자, 선수를 움직이고요. 자, 다시 한번. 자, 이승기 지나가고 한상훈이 왼발을 올려줬습니다. 헤딩! 이번에도 완전히 비었었는데 네. 임상엽 정확하게 머리에 대지를 못했어요. 자, 물론 임상엽 선수가 이제 머리 전문인 선수라고 보기는 좀 어렵기는 자, 합니다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근데 옵사이드가 선언됐군요. 지금은 들어갔더라도 네. 임상엽 선수가 앞서 있었던 것이 맞습니다. 옵사이드가 선언됐습니다. 아쉬워하는 임상엽. 네, 이제 우리도 선수 교체를 합니다. 자, 준비하고 있는 이창훈 선수. 이창훈입니다. 네, 역시 날카로운 윙포드라고 볼 수가 있죠. 한상훈 선수가 빠지고 이창훈이 들어갑니다. 이창훈 선수는 이제 성남으로부터 입대를 했습니다. 현재 계급 1병이고요. 이번 시즌에 18경기에 나와서 3득점과 1도움을 기록 중인 선수입니다. 이승기가 오른쪽을 봤습니다. 자, 잡아서 여기서 이창훈 자, 이게 자, 여기서 네, 역습입니다. 지금은 좀 빨리 갔으면 어땠을까 그렇죠. 싶은데. 이게 박항서 감독이 지금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예, 들어가자마자 기회가 왔거든요. 여기서 주고 자, 왜 바로 처리가 안 됐어요, 네. 여기서. 네. 이창훈이 그리고 이 다음 처리도 사실은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 뒤쪽에 오는 동료들을 보고 패스할 수 있는 여유가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럼요. 네. 그리고 수비수가 붙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프랑스의 선수 네, 윌프리드 자. 달마 선수가 지금 투입이 돼요.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유럽 여러 리그에서 뛰었던 프랑스 선수들 가운데 가장 앞선 경력의 소유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가브리엘 파브리스가 빠지고 윌프리드 달마가 들어갔습니다. 네, 대충 뛰었던 클럽들을 말씀드리자면 낭트, 마르세이유, 그레노블, 레체, 라싱 산탄데르, 프랑스, 네. 스페인에서도 뛰었었군요. 클럽 브리헤, 파나티나이코스까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스에서도 뛰었었고요. 네. 자, 오! 그대로 이 시도는 좋았는데요. 네, 이용이라면은 오른발로 충분히 할 수가 있고. 자, 박수를 보내주는 박항서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박항서 감독도 결국은 이제 납득이 가는 플레이에는 박수를 보내주고, 네,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 이럴 때는 표정을 숨기지 못하는 지도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겉과 속이 같은 사람. 일치하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퇴장도 한번 당했었어요. 표리 동일해. 그렇습니다. 오른쪽에서 오버패스로 넘겨주는 프랑스입니다. 자, 후반전에 교체 투입됐었던 사이즈 선수가 오른쪽에서의 윙어를 맡고 있습니다. 다시 또 선수 교체를 하는군요. 박기동 선수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임상엽 선수가 빠집니다. 네. 박기동 선수도 뭐 신체 조건이 좋습니다만 예. 전체적으로 아주 유연하고요. 골뿐만 아니라 어시스트 능력도 상당히 갖고 있는 선수가 박기동 선수입니다. 임상엽이 빠지고 박기동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박기동 선수의 계급은 일병입니다. 이번 시즌 K리그 챌린지에서 30경기에 나와서 5득점 5도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에 있다가 입대를 했었죠. 그 전에는 이제 제주에도 있었고 광주에도 있었던 박기동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박기동 선수는 광주를 거쳐서 광주로 온 셈이네요. 광주를 거쳐서 상주로 온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체육부대 이 상무가 1984년도에 창단이 됐었고 2003년부터 2011년까지는 광주 상무 불사조의 시절을 또 보내기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상주 상무로 법인화가 되면서 현재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세계 군인체육선수권대회가 끝난 바로 이제 다음 날 정도에 예, 16명의 선수들이 이제 전역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이정엽 선수도 이제 그렇습니다. 포함이 돼 대표적으로 몇 선수 말씀드리자면 권순영이라든가 서상민, 송재헌, 박승일, 이정엽 이런 선수들이 이제 제대를 하게 돼 있어요. 있죠. 예. 이 기다리고 있는 구단들도 아주 많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감독들이. 부산은 이정엽 선수 다쳐서 네, 걱정이 좀 많죠. 그렇습니다. 네. 그대로 자 잡아서 델테리 안쪽 그 오른쪽까지 왔습니다.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내줬고요. 이용이 크로스 반대편 이것이 네, 강했어요, 약간. 네, 안토니 바델이 골키퍼 제르마노에게 준다는 것이 조금 강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제르마노 골키퍼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거의 뭐 슈팅처럼, 그러니까 바델 선수도 뭐 그렇게 의도했던 것은 아닌데 네, 본인의 생각보다 약간 아래쪽에 맞으면서 그렇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정통 헤딩이 될 뻔했습니다. 자, 트래핑 이후에 왼쪽으로 벌려줍니다. 한국 왼쪽에서 좀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박항서 감독이 만약에 불만을 갖고 있다면 이런 장면일 가능성도 있죠. 좀 빨리빨리 넘겨주고 빨리빨리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선수들이 약간 좀 느슨하게 이완된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조금 더 몰아치는 플레이를 한다면 예, 지금 프랑스의 기동력으로는 우리 상주 상무 선수들의 공격을 다 막아내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상주 상무가 전체적으로 지금 몰아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가 어느 정도의 조직으로 버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좀 상대를 정신 못 차리게 할 수 있는 전력인데. 터치업.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 프랑스 선수들이 위치는 잡을 줄 알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빠르게 뛰지는 못해요. 근데 그 약점을 상주 선수들이 지금 파고들지 못하고 있는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체력적인 면에 있어서도 아주 상대적으로 훨씬 낫잖아요. 네, 제차 터치아웃. 안동 시민운동장에서 치러지고 있는 2015 경북 문경 세계 군인체육대회 남자 축구 조별리그 A조 2차전 경기입니다. 이용 주고 다시 받는 장면에서 살짝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이용과 베이런, 박항서 감독이 일어났어요.
지금 이제 70분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예, 이 스코어라면 역시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렇죠. 네. 1대0.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뭐 좋은 시간에 선취 득점은 나왔는데 이것이 계속 연결이 되지 못했고요. 여기서 지금도, 자 돌면서 지금도, 골키퍼 나왔어요. 골키퍼 아, 나왔는데 네. 마지막에 수비가 걷어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지만 코너킥. 자, 지금 아주 교과서적인 움직임을 위렐 선수가 잘 가져가 줬어요. 예, 골키퍼가 나갈 때 이제 그 뒷공간을 어떻게 수비수가 커버를 하느냐인데,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박기동이- 돌면서 제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네. 위렐 선수가 요 각도를 잡아주고 있었거든요. 그렇네요. 네. 박기동 선수가 골키퍼 나온 것을 보고서 슈팅을 때렸습니다만 수비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이창훈의 코너킥 흘러나온 공 네. 굴절됐습니다. 다시 뒤쪽 이용이 땅볼로 다시 또 수비가 걷어냈고요. 뒤쪽으로 튄볼 박진포가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프랑스 선수들도 전반전과 비교해서도 이 선수들의 체력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예, 뛰는 전- 모습에서 네. 좀 확연히 구별이 되죠. 전반전에는 그래도 프랑스도 좀 위협적인 공격이 약간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거의 그런 것이 사그라들었어요. 이제 후반전 지금 25분이 지나가고 찬스입니다. 있는데요. 중앙에서 자, 들어갑니다. 많이 열려 있는데요. 왼쪽으로 내주었고 페널박스 안쪽에서 슛! 네. 이번에도 조동가. 자, 지금 이창훈 선수의 첫 터치가 생각보다 조금 길었어요. 자 여기서 네, 이게 조금 길다 보니까는 그 다음 처리가 아주 효율적으로는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순간의 차이가 뒤쪽에서 받을 때는 좀 많은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군요. 그렇죠. 지금 사실 약간 뒤쪽에서 들어오는 동료 쪽의 선택지도 있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놓치게 되는 거죠. 자 코너킥 짧게. 오, 지금 헤딩 자 다시 좋았는데요. 한번 나갑니다. 지금 가까운 쪽 포스트에서 아주 잘 잘라 들어갔었는데 예. 자 그리고 지금은 리바운드 세컨볼 두 번째 슈팅도 사실은 좀 아쉬워요. 김호규였습니다. 네. 자 골키퍼 이것을 오, 제르마노 선수 제르마노 그래도 골키퍼 이 장면을 제껴냈어요. 여유가 있었어요. 네. 자 프랑스 윌프리드 달마 자기 진영에서 오른쪽으로 짧게 내줬다가 올라옵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있는 사이즈가 뒤쪽 내줬고 네, 이 달마 선수는 개인기는 있습니다. 자 달마 페널티 안쪽 반대편까지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왼발로 다시 넘겨주는데 이번에는 그대로 골아웃됐습니다. 네. 로망마니에. 달마 선수는 한창 뛰던 당시에는 그래도 좀 창의적인 스타일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선수였어요. 예. 로망마니의 크로스 장면. 네, 그래도 정말 프랑스로서는 오랜만에 공격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후반전 27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길게. 근데 양동원 골키퍼가 공을 잡는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헤딩으로 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대진표를 보면은요, 예. 미국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프랑스, 그리고 우리의 이제 10월 6일 화요일 경기가 카타르입니다. 네. 그리고 8일 목요일 경기가 알제리거든요. 알제리 경기가 제일 고비가 되겠군요. 제가 봤을 때는 점점 더 강한 팀과 하는 순서예요. 예. 네, 누가 짰는지 모르지만 아주 절묘합니다. 어떤 게 좋을까요? 뭐 어려운 팀부터 상대하는 게 좋을까요? 쉬운 팀부터 상대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전체적인 그 대회에 대한 어떤 조직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뒤에 상대하는 게 나은 면은 있습니다. 예. 네, 다만 이제 이렇게 하루 이틀 쉬고 계속 경기를 하는 일정에서 너무 또 뒤쪽에 하게 되면은 체력적으로는 좀 문제가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특히 지금 상주의 가용 스쿼드 자체가 좀 얇으니까요. 네. 잠시 전에 프랑스의 로망마니에 선수가 경고를 받았습니다. 자, 다시 또 카드가 나오는군요. 네, 로망마니에가 경고를 받은 데 이어서 이번에는 사이즈 프랑스의 선수죠? 사이즈 선수가 여기서 다리를 걸었어요. 네, 이런 파울들이 나오는 이유는 예. 근본적으로 역시 프랑스 선수들이 빠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이즈도 경고를 받았습니다. 네, 한 발 늦다 보니까는 결국은 이제 뒤늦은 파울들이 나옵니다. 자, 네. 헤딩으로
떴습니다. 저런 프리킥 장면에 있어서도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베이란 선수가 오늘 슈팅은 많았는데 골이 없는 아쉬움 속에서 바뀝니다. 베이란 선수가 빠지고 이제 최종환 선수가 들어가죠. 선수가 들어오겠습니다. 네, 최종환 선수는 인천에서 왔고 예. 뭐 풀백이라든가 혹은 중앙 미드필드도 볼 수 있는 멀티 자원인데요. 베이란 일병이 빠지고 이제 최종환 일병이 투입됐습니다. 이번 시즌에 K리그 챌린지에 13경기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터치업. 이용 짧게 다시 이용이 받았습니다. 주고 최종환. 자, 최종환이 터치아웃을 만들어냅니다. 네, 지금은 최종환 선수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풀백을 볼 수 있는 선수인데 예. 지금은 약간 윙어 스타일로 기용이 된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베이란 선수가 뛰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렇다면은 박항서 감독, 자 여기에서 바운드가 되면서 박항서 감독이 한 골을 지키기 위해서 최종환 선수를 투입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이 베이란 선수가 뛰던 자리에 최일환 선수를 대체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주 상무에 오게 되면은 대부분 다 포지션을 막 2개, 3개씩 뛰어야 돼요. 그렇더라고요. 네,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경우들이 꽤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다른 프로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어있는 포지션에 선수 영입을 한다든지 뭐 드래프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하겠지만 네. 여기서 맞춰 뽑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땅골로 아, 강하게 한번 때려봤습니다. 이창훈. 이창훈 선수가 들어오자마자 했던 약간의 실책성 공격 플레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 아쉬움이 아마 본인에겐 남았을 거예요. 아, 그때 조금만 더 빨랐다면 어땠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해보는데 이창훈 이번 시즌 3득점과 1도움이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윙어로서의 어떤 돌파 능력, 어시스트, 이 솜씨는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이 상주 상무 국군 체육부대에 왔다는 것 자체가 이 본인들의 실력을 증명하는 또 그 유력한 통로이죠. 네, 여기에는 정말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면은 오기가 힘들죠. 그렇습니다. 네, 자, 한복판에서 이승기가 왼쪽으로 살짝 내줬다가 다시 이승기. 여의치가 않습니다. 자, 한 바퀴 돌았다가 이제 이승기가 왼쪽으로 주고 약간 짧은 더 패스, 터치아웃 됐습니다. 스로인. 자, 우리나라가 좀 추가 득점의 기회를 잡아야 될 텐데.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프랑스는 거의 날카로운 역습이 이제 없거든요. 예. 자, 지금 모처럼 이제 한번 하프라인을 넘는데요. 자, 여기서 넘을 수 있을까요? 네, 넘었네요. 달마 선수가 좀 넘었는데. 오래 끌었어요. 자, 그리고 오래 가지 못했고 여기 잡아서 자 주고 조동건 계속해서 막히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우리의 수비가 뚫리면 안 될 것이고 다시 왼쪽으로 나갑니다. 툭 왼쪽 앞에 던져줬는데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조동건 선수가 아주 부지런히 끌고 있는데 오늘 선취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조동건 선수입니다. 네, 그래도 조동훈 선수의 어떤 전방에서의 움직임 자체는 오늘 위력이 있었습니다. 예, 이 박기동 선수가 신장이 좋잖아요. 네, 이 프리킥이라든지 코너킥 장면에서 지금 핸드볼이 선언이 됐습니다. 그런 박기동 선수의 좀 유리한 신체 조건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시도일 것 같은데. 네. 근데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박기동 선수가 신체 조건에 비해서는 유연하면서 뭔가 이제 발로 돕는 플레이, 예. 이런 거를 또 즐기는 선수거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자, 다시 막혔습니다. 나가는군요. 그렇죠. 로망 많이 해봤고 나갔습니다. 최후방 김호규, 이용이 전방으로 한 번에 길게 뿌려줍니다. 헤딩, 터치업. 박항서 감독.
팀을 이제 이원화해서 K리그 챌린지 경기와 또 세계 군인 체육대회 하루에 이 두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주 상무입니다. 자, 지금 빠져나왔고요. 빠져나왔고요. 자, 박기동. 펠박스 안쪽에서 주고 슛. 아, 자, 다시 한번. 이것이 이게 마지막에 또 들어가질 않네요. 걷어내는군요. 네. 전반적으로 오늘 운이 따르지 않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네. 아하. 어떻게 보면 이제 프랑스의 마지막 커버가 좋다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자, 박기동, 내줬고. 조동건, 그리고 마지막 이창훈까지. 네. 아하. 대한민국 상주 상무 입장에서 아주 아쉬웠던 장면이고요. 네, 야니크 지금은- 제르마노 골키퍼. 제르마노 골키퍼 빠진 자리를 또 줄리앙 푸브로 선수가 메워줬어요. 예. 네, 오늘 프랑스의 두 센터백이 사실 골키퍼 빠진 공간 커버를 상당히 능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후방에서 곽광선입니다. 자, 박진포를 거쳐서 길게 들어옵니다. 골키퍼 떨어뜨렸는데 다시 잡았네요. 어느덧 8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규 시간까지는 이제 약 10분 정도가 남아 있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 뒤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골 득실을 위해서라도 한 골, 두 골 정도 더 넣어줬으면 좋겠는데요. 잡아서 조동건 넘어졌는데 경기 그대로 진행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선수들이 사실 골을 넣을 의지는 지금 있어요. 그럼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최종 패스라든가 최종 결정력이 지금 따라주지를 못합니다. 전반적으로 골운이 따르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들입니다. 헤딩으로 백패스. 골키퍼는 양동원입니다. 양동원 선수도 수원에서도 있었던 선수입니다. 그렇죠. 네, 물론 그 당시에는 뭐 많은 출장 기회를 얻었던 건 아니지만은요. 양동원 골키퍼, 이 국군체육부대 상주에는 또 강민수 골키퍼도 있고요. 자, 넘겨주고 반대편 비었어요. 잡아서 슛! 오, 조동건. 네. 아, 자, 오늘 조동건 선수 한 서너 골 정도는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조동건. 움직임 자체는 좋아요. 자,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잘 넘어왔어요. 자, 지금도 이 낙하 지점 그리고 가슴 트래핑까지도 좋았거든요. 오른발 슈팅. 이거에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는군요. 네, 가슴으로 지금도 떨어뜨렸고. 줄리앙 푸브로 선수였던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조동건이 뭐 슈팅을 했다 하면 상대 수비와 골키퍼가 아주 전심전력으로 달려듭니다. 자, 코너킥으로 연결됐습니다. 이창훈이 올려줬고 골키퍼 반대편으로 돌려세웁니다. 자, 여기서 네, 달마 선수의 파울이죠. 김호규에 대한 파울이었습니다. 윌프리드 달마. 발을 거의 밟힌 김호규 선수입니다. 본인은 파울이 아니라고 주장을 해봅니다. 자, 프리킥 대한민국. 이승기가 준비합니다. 네, 전체적인 어떤 찬스 빈도를 봤을 때는 한 골로 끝나기는 정말 아쉽거든요. 그럼요. 자, 한번 접고 이용이 중앙으로 들어가다가 살짝 내줬고요. 오른쪽에 공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창훈 크로스. 자, 다시 한번 달마가 패스로 빠져나옵니다. 네, 전방에서 볼을 갖고 있지 않은 선수들이 조금 더 움직여줄 필요가 있어요. 예. 이제 우리의 공격진이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프랑스 수비진도 위치만 잘 잡고 있으면 서서 볼을 걷어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우리 선수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지금 그 상당히 지칠 후반전 37분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 선수들이 우리 선수보다 더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우리가 위이기 때문에 사실 반 발짝만 조금 더 뛴다면 결정적 기회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바로 그렇습니다. 김호규. 자, 그리고 역으로 이제 상대에게 세트 플레이를 주는 건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넘어왔고요. 오, 헤딩. 네. 만약에 우리가 동점을 허용하고 그대로 경기가 끝난다면 우리로서는 엄청난 타격이 돼요. 이 경기의 문제가 아니라 뒤에 부담이 훨씬 세지는 겁니다. 알제리를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부담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카타르도 이기고 알제리도 이기고 근데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근데 네. 그 두 팀이 전통적인 군인 체육 축구에서는 강국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나라가 이 군인
4년마다 열리는 대회에서 3위를 한 적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1995년에 우리가 3위 입상을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네,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집트는 2차례 우승을 했었고, 강팀이고요. 네, 바로 2011년 대회 우승팀이 알제리예요. 그렇군요. 그렇죠. 페르팍스 오! 안쪽에서 넘겨놓고 반대편 자, 이거는 비었죠? 잡아서 오른발 슛. 아, 이게 또 수비가 블로킹에 막았어요. 걸립니까? 다시 네. 한번 접고. 오, 이창훈이 오른발로. 자, 오른쪽 공간에서 아, 슛! 네. 수비가 막아냅니다. 자, 프랑스의 어떤 글쎄요, 수비를 칭찬을 해야 될지 아니면 박항서 감독의 지금 표정처럼 우리 선수들의 2% 부족한 결정력을 탓해야 될지요. 자, 여기서 아, 이게 또 조동건. 걸렸고요, 한번. 그리고 이번에는 이창훈까지 슈팅까지 해봤습니다만 네, 또 다시 막혔어요. 한번 블로킹에 걸렸었어요. 아, 프랑스 수비의 조직력, 또 대한민국의 오늘 그렇게 따르지 않는 골은 참 아쉽네요. 네, 프랑스 선수들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으면서도 끈질긴 집중력이라든가 어떤 그 다음 상황을 예측하는 능력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진포가 한번 끝까지 뛰어봤습니다만 공이 더 빨랐습니다. 그대로 골아웃됐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수비 위치로 들어가면서 수비 가담을 하고 있는 박진포입니다. 몸으로 밀어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한복판에서 이승기가 쭉 내줬고요. 아, 이번에는 이거는 또 골키퍼. 네. 이창우 선수가 아주 재빨리 달려가 봤는데. 네, 지금 스루 패스는 굉장히 좋았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상대를 그야말로 괴멸시키는 패스가 한 방 나왔었는데 그거를 또 골키퍼가 마지막 스위퍼 역할을 해냅니다. 자, 프랑스가 연결이 됐습니다. 프랑스 아직 왼쪽에는 선수가 없는데, 자, 왼쪽에 들어간 선수가 있어요. 왼쪽에서 이게 너무 깊은데 그대로 골아웃 됐습니다. 얀 베네디크가 왼쪽으로 뛸 듯 하다가 옵사이드 라인을 보면서 뛰었는데 너무 깊게 공이 들어갔습니다. 네,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그래도 이 베네디크 선수는 23살이에요. 예, 92년생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프랑스 스쿼드에서는 베네디크 선수가 가장 기대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양동원 일병 길게 한복판에서 오른쪽으로 너무 깊숙하게 들어가지 않나 싶은데, 자, 잡아서 달마 선수가 이 순간적인 번뜩임은 있을 겁니다. 윌프리드 달마가 돌면서 윌프리드 달마 네, 주변 동료들을 좀 기다렸는데요. 자, 여기서 막아 세우는데 그대로 골아웃 됐습니다. 박진포 선수로 보여집니다. 박진포가 막아 세운 윌프리드 달마. 네, 그래도 확실히 이제 프랑스 선수들이 경력이 확실한 선수들일수록 여전히 클래스는 좀 남아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달마 선수가 그 여유를 좀 보여줬고요. 그렇습니다. 자, 왼쪽에서 크로스 반대편 골키퍼 야닉 제르마노. 조동건 오늘 선취 득점의 주인공입니다. 자, 후반 이제 종료시각이 4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정규시각까지는. 조동건 선수의 전반적 골이 없었으면, 자, 다시 네, 옵사이드. 옵사이드 아쉽네요. 이창우 선수의 옵사이드 파울. 이창우 선수도 후반전에 교체 투입됐습니다. 여기서 아, 뛰는데 지금은 정말 글쎄요, 그야말로 밀리미터 차이였네요. 간발의 차이. 오늘 주심과 제1부심은 독일, 제2부심과 대기심은 미국 심판입니다. 제르마노 골키퍼 길게 멀리 차줬고요. 자, 제2선에서 받치고 있는 프랑스였습니다. 좁은 지역 오른쪽에서 사이즈가 움직이다가, 자, 달마인데 바델 다시 달마 길게 넘어왔습니다. 반대편 헤딩으로, 다시 헤딩으로 처리하고 있는 대한민국. 주근호의 헤딩. 주근호가 공을 주고 들어갑니다. 네. 자, 끝까지 집중을 해야죠. 던지기도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슬리 양라임에 길게 던져줬고요. 헤딩. 다시 양라임에 잡아서 양라임에가 두 선수 사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이용이 막아냅니다. 네, 이것은 파울이 아니라는 주심의 확고부동한 판단이죠. 가까이서 봤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용 선수가 다가가서 다시 또 타국 군인입니다만 또 전회를. 그렇죠. 네, 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좀 유도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렇네요.
사실 저 지점에서 프리킥 우리 입장에서는 썩 반갑지 않죠. 네, 그것도 프랑스로서는 이제 최후의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경기 거의 종료 시각인데 이제 종료 시각까지는 채 1분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시 파울. 대한민국이 조동건의 선취 득점으로 1대0 앞서가고 있는 상황. 아, 오늘 참 많이 골문을 정말 쉴 새 없이 두드려봤는데 골 운도 따르지 않았고 또 제르마르 골키퍼의 선방도 있었고요. 여기에 프랑스 센터백 2명의 또 좋은 위치 선정도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센터백 2명의 어떤 최종 커버 플레이 같은 것은 특히 이제 군인 축구 아닙니까? 예. 네, 충분히 칭찬을 받을 만하다는 생각이에요. 박항서 감독입니다. 자, 어찌됐건 이제 우리의 목표는 결국 카타르도 이기고 알제리도 이겨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 이 프랑스를 상대로 한 1대0의 승리. 자, 잡아서 땅볼 내줬고요. 주고 왼쪽에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슛! 네, 이것도 빗나갑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살짝 빗나가고 있는 오늘 한국의 슈팅들, 그리고 이것이 골문 안쪽으로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면 골키퍼가 처리하고 수비가 처리하고 추가 시간은 물이 주어졌습니다. 네, 그리 멈춰진 시간이 길지는 않았고요. 자, 2분 우리 선수들 최선을 다해서 한 골을 위해서 또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서 곡선을 그리면서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옵니다. 뒤쪽을 일단 던져놓고 박기동 선수가 가담을 해줍니다. 프랑스 길게 최종 수비 라인 김호규, 뒤쪽에서 곽광선, 이용. 자, 이용이 오버패스로 넘겨줘서 자, 옵사이드 아닙니다. 여기에서 힐패스로 힐패스 내줬고요. 좋았어요. 자, 다시 자, 결정적 균형. 여기서 왼발. 이게 또 수비의 블로킹에 막힙니까? 아, 네. 최종환의 슈팅. 아, 조동곤 선수 힐패스 그리고 옆으로까지 연결. 아, 정말 완벽한 골 찬스를 만들어 보려고 했었는데요. 아, 마지막에 최종환 선수의 슈팅까지 완전히 이번 기다렸거든요. 선수들이 덤비지 않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힐패스 한번 연결됐을 때 바로 가는 방법도 있었어요. 아하. 네. 그러니까 세 번째까지 연결되지 않고. 그렇죠. 프랑스 입장에서는 뭐 이러나 저러나 어렵긴 했습니다만 예. 그래도 기회를 약간 자, 다시 줬- 끌고 들어가서 마지막 순간에 이거는 잡았는데 휘슬은 불었고. 그렇죠. 이거는 페널티킥 맞죠? 자, 네. 찍었습니다. 아, 여기에서 자, 이렇게. 그러면 한 골 추가할 기회가 됐습니다. 자, 추가 시간에 대한민국 추가 득점에 아주 좋은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네. 그렇죠. 한 골로는 우리가 억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골로는 억울했던 상황. 이거는 뭐 주심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맞는 판정을 한 겁니다. 네, 독일의 이 패트릭 슐트 주심이 페널티 마크를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이승기가 들어올 때, 네. 자, 라인 안쪽에서 잡고 안쪽까지 들어왔잖아요. 네. 지금 마지막 또 손을 잡기 시작한 쪽은 바깥이었지만 예, 안쪽에서도 파울성 행위가 있었어요. 자, 네, 그리고 이거는 퇴장이군요. 회장까지 네. 맡고 있는 프랑스의 제레미 위렐 선수입니다. 자, 대한민국 추가 득점에 좋은 기회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지금. 네. 조동건. 자, 오늘 2득점째를 기록할 수 있을지 조동건 슛! 네, 이거는 너무 좀 쉽게 생각했네요. 아하. 아, 이거는 마지막 추가골 하나는 좀 아쉽습니다. 조동건의 페널티킥이 빗나가면서 경기 끝났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동건 선수의 도움닫기 자체가 너무 빨랐어요. 너무 급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안일한 처리였는데 어찌됐건 조동건 선수 오늘 움직임도 좋았고 패싱 그리고 골 하나 정말 아주 귀중한 거 잘 잡아내줬습니다만 네, 여기서는 좀 추가골이 아쉬운 내용이 됐네요. 자, 2015 경북문경 구린 체육대회 남자축구 조별리그 대한민국과 프랑스의 2차전 경기 대한민국의 1대0 승리 소식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준희 KBS 축구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여기는 안동 시민운동장입니다.